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더티플롯이 노출되었습니다. 2. 한국의 반격. 3. 3조 원 계약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방산이 호조를 보이는 와중 각국에서 한국의 명품 기갑 차량에 대한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오파르트, PZH-2000 등 독일이 선점하고 있던 기갑 차량의 지분을 한국에게 빼앗기고 있는데도 독일에선 별 상관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전차나 자주포를 팔면 팔수록 독일에게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타파하는 해결책이 나와 안 그래도 폴란드 시장을 빼앗겨 이를 갈고 있던 독일은 더욱 쓰려오는 속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번 DX 코리아에서 공개된 한국의 조용한 혁신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우리 방산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전차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는 K2 흑표 전차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 독일제 변속기에 의존해왔던 K2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K2 전차가 9,600km 야지 기동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워팩은 엔진, 변속기, 냉각장치로 구성된 모듈로 기갑 차량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파워팩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데요. 특히 1500마력급 전차 파워팩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뿐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개발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았었기에 초도 생산분에서는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했었습니다. 이후 2차 양산에서는 엔진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산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가 조합된 파워팩이 장착되었었죠. 엔진의 국산화로 자신감을 얻은 현대로템은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산 변속기가 장착된 K2 전차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국산 파워팩의 꿈은 좌절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9,600km 테스트까지 통과하며 국산 전차 파워팩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현대 로템 측은 S&T의 파워팩이 요구된 신뢰성과 가격을 충족시킨다면 독일제 파워팩 대신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굳이 왜 이미 검증된 독일제가 아닌 국산 파워팩을 도입하려 하냐는 질문에 독일 업체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현대 로템 관계자는 독일제 장비와 부품에 문제가 생겨 메일로 문의를 보내면 3주에서 4주는 기다려야 답변이 올 정도로 허술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어 기업 간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아니면 폴란드 시장을 빼앗긴 데에 대한 보복인지 신뢰를 주지 않는 상대와 계속해서 사업을 함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K2 파워팩 국산화 성공은 이걸로 끝이 아닌 향후 한국 기갑 차량 개발에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차 K3에도 국산 파워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무기에 들어간 부품의 국적 문제로 수출에 족쇄가 걸리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온전한 한국 기술로만 이루어진 무기 시장에서 가진 효용성은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K1 전차와 K9 자주포의 엔진도 국산화를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1과 K9 엔진의 국산화를 진행한 기업은 S&T가 아닌 STX 엔진인데요. 기존 K1, K2, K9 등에 들어가는 독일제 엔진을 면허 생산해왔었고 달종 군함, 고속정, 잠수함 등의 대형 디젤 엔진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엔진 제작에 대한 노하우만큼은 국내 제일이라고 할 수 있죠. STX 엔진은 이번 DX 코리아 2022 전시장에서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K1, K9 엔진을 공개하였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더 이상 추가 생산이 없을 K1 전차의 엔진을 굳이 국산화했다는 점인데요. 군 전문가들은 K1 엔진이 형태와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력만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면허 생산을 하던 독일제 K1 엔진과 거의 똑같은 최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 1200마력에서 1360마력으로 출력만 향상되었는데요. 현재 K1 전차의 성능 개량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그럴수록
전차의 중량은 늘어가고 엔진이 그대로라면 최대 속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STX에서 개발한 국산 엔진을 탑재한다면 전차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출력만을 높이는 게 가능합니다. 향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K1 전차의 무게를 극복하기 위해 엔진 국산화를 진행했다는 것이죠. STX 엔진은 K9 자주포 엔진의 국산화도 95%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테스트만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K9 자주포의 엔진은 1000마력 정도로 전차가 아닌 자주포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출력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수출 먹거리인 K9의 엔진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어 우리 무기의 경쟁력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K9 바지라의 추가 생산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9 바지라는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량이 들어간 인도 수출용 자주포로 현지에서 면허 생산을 통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인도 국방부는 현지 생산업체인 LT-라르센 앤 토르보에 100문의 K9 자주포를 추가 주문하여 최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접경지역 라다크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육군은 100문이 아니라 200문을 주문하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중국군의 자주포를 상대로 K9 자주포가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었던 게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K9 바지라는 인도 현지에서 면허 생산하는 제품으로 조립은 인도에서 진행되나 자주포의 부품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수출됩니다. 완제품을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방산 수출의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이번 인도 생산 물량에 국산화된 K9 엔진이 적용되어 실전 테스트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도입하여 운용하기 전에 리스크 없는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인도에서 검증된 엔진은 향후 폴란드에 수출될 K9 자주포에도 장착될 것입니다. 이는 독일 방산에 신뢰를 잃은 폴란드 측에서 바라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K2 전차 파워팩이 국산화되었다는 소식에 유독 기뻐하는 곳이 있으니 다름 아닌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입니다. 최근 들어 다소 형제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퇴색된 것 같지만 아직까진 국방 부분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나라인데요. 터키판 아준 전차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받고 있는 알타이 전차의 파워팩으로 결국 K2 전차에 국산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기술과 설계를 바탕으로 K1 전차를 제작한 한국처럼 튀르키예 역시 K2 전차의 설계도와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적인 전차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개발 과정이 그리 순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타이 전차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계속해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와 이제는 이걸 튀르키예가 개발하는 건지 한국에서 만드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전차의 파워팩 채택에 문제가 발생해 사업 자체가 크게 지연되어 실전 투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참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독일 M2유사의 파워팩을 도입하려 했었으나 독일에서 거부해 심장이 없는 전차가 되어버렸죠. 이후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에 엔진을 공급받으려 했으나 이 또한 난항을 겪다가 결국 파워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선언을 했는데요. 자동차 엔진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갑자기 전차 엔진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니 실패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또 한 번 한국에 SOS를 보내왔습니다. 마침 국산 파워팩을 완성하고 실전 테스트만 남겨두고 있었기에 튀르키예의 파워팩 수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파워팩 수출을 통해 K2의 국산 파워팩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전 테스트베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받는 부분이 튀르키예에 전달될 파워팩의 성능이 K2 전차의 70%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1500마력의 70% 정도인 1000마력짜리 파워팩이 수출된다는 것인데요. 1000마력으로는 알타이 전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무기 수출에 다운그레이드를 적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와 같은 군사 강국들이 무기를 수출할 때 100% 성능이 아닌 70에서 80% 정도로 성능이 줄어든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출 방식이었습니다. 100% 완전한 제품을 판매했다가 총부리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군사 강국들만이 할 수 있었던 다운그레이드 정책을 우리나라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갑 차량 엔진의 국산화와 함께 KF-21 전투기 엔진도 국산화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화 에어스페이스 항공엔진 연구개발센터장 강석철 상무는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전투기의 국산 엔진을 왜 개발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개발 시작을 안 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공학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KF-21 엔진의 국산화가 40% 정도까지 진행되었으며 내년 초에 비행시험까지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날아오를 KF-21 보라매에는 국산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서방의 기술력이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 급변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 개발 경쟁을 통해 과학기술과 공업적 역량이 급속도로 발전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평화에 젖어들어 서방이 정체됐던 사이 가열하게 채찍질하며 달려온 우리 국방 기술력이 이제는 서방을 따라잡고 제칠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 있어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3조 원에 달하는 K2 전차 수출을 성공한 것인데요. 루마니아에서 한국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K2 전차를 보고 엄지를 치켜들 정도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이 이룬 업적과 현재 진행형인 인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DX 코리아,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개막식은 물론이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무기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눈이 한국으로 집중했습니다. 무기 수입이 다급한 일부 해외 군 관계자들은 직접 산업전의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무기를 직접 눈에 담고자 열심히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슬로바키아는 물론이고 폴란드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가 특히 눈길을 준 한국 무기는 바로 K2 전차였습니다. K2를 생산하는 현대로템부스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관찰했다고 하죠. 바실레 든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 설명을 듣고 실물을 직접 다 만져본 이후에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엄지를 치켜들며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바실레 든코 장관은 며칠 후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K2 전차 도입을 위한 추진 의향서를 한국과 작성한 것인데요. 한국 고위급 회담을 연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운 국제 상황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루마니아 국경지대를 위협하며 러시아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대규모 동원령까지 내린 러시아가 다른 국가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 그런 와중에 옆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급하게 구매하면서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한국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약 3조 원에 달하는 방산 무기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루마니아는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한국 무기 패키지들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패키지들을 통해 다수의 무기를 싼 값에 빠르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루마니아 입장에서 계약을 서두른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역시 한국 무기 수입을 원하며 향후 부품 수입과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들 국가와 협력해 부품 수급 및 정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폴란드로 시작된 방산협력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변 국가에도 퍼지면서 다른 국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현지 생산 공장 및 협력에 있어서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일 경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염두하고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기에 한국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도 더욱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인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생각해도 됐지만
루마니아 입장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빠른 생산이 있는데요. 현재 동원령을 내리며 빠른 수의 군인 확충을 목표로 한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전차 수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성비 면에서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납기일 완벽 준수와 기술 이전에 있어 완벽한 이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무기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인 KT 전차 도입에 있어 루마니아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전차들이 소련제라는 점이 큰 고민이었다고 하죠. 루마니아의 현재 주력 전차는 고 소련 시절 제작된 T-55AM 전차입니다. 1세대 전차인 이 전차는 소련을 포함해 동유럽권에서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큰 인기를 누린 제품입니다. 전면 장갑 200mm, 주포 구경 100mm, 최대 속도 48km의 위치를 자랑하며 무게도 36톤가량으로 동유럽 환경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전차입니다. 게다가 990 포탑은 어느 방향에서든 큰 경사 각도를 확보할 수 있어 포격 시 사거리 확보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면 장갑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포탄을 튕겨내거나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방어력을 가진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적은 엔진 출력으로도 상당한 기동성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이 이 전차가 동구권에서 인기를 누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구소련 제품인 T-55AM을 도입했죠. 그러나 갈수록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T-55AM 제품을 대체할 새 전차 사업이 시급해졌습니다. T-55는 명중률 차원에서 최악의 물건이었던 것인데요. 1000m 이상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전차로서 결격 사유가 분명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방어력을 높이면서 거주성을 낮추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장갑을 증강하면서 전체적인 최적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차내 여유 용적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덕분에 운용하는 사수들은 T-55의 좁은 실내에서 고동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최적이 줄어들면서 보조 무장과 기타 무장을 갖출 수 없게 되면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아무런 쓸모를 보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신사업을 통해 전차 수입을 고민했습니다. 이때 루마니아는 빠른 배치와 적응을 위해 소련제 디자인과 무기체계를 계승한 러시아산 무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존 T-55AM 무기에 익숙한 루마니아 병사들을 위한 처사였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는 오랜 앙금을 지닌 국가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무기를 받는 것은 적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였던 몰도바를 러시아 제국이 강제로 병합해 몰도바가 루마니아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항상 분노한 루마니아인들은 러시아를 경원시했는데요. 무기 도입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러시아 무기는 받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루마니아는 결국 사업 방향을 다른 곳으로 들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대안은 독일이었죠. 그러나 독일 전차는 성능은 확실한 반면 너무나도 늦게 나오고 비쌀 뿐더러 시설 및 부품 이전에 대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독일 전차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그 순간 운명처럼 찾아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루마니아 조건에 딱 들어맞는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의 루마니아는 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폴란드의 K2 전차 납품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던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며 일정 맞추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폴란드가 1차 물량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하며 빠른 전차 수입을 원하는 한편 루마니아도 폴란드 이전과 더불어 루마니아도 빠른 물량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대로템을 향해 끊임없이 구애하는 상황. 덕분에 현대로템은 일손이 부족해 세 자릿수 규모의 특별 채용은 물론 경력직과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25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엄청난 채용을 계획하는 등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나 현재 충원되는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미 슬로바키아에서도 K2 전차에 대한 논의가 있는 한편 리투아니아에서도 빌리우스 세메스카 국방부 차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 수입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육군의 대규모 기동 화력 시험에 참여했던 그는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화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K2 전차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도 K2 전차를 탐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수량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곳이 이집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작년 2021년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에 K9 자주포는 물론 K2 전차에 관해 공동 생산과 기술 협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전차 수입에 굉장한 열의를 보여준 바 있었는데요. 엘디바 원전 사업과 관련 이집트가 성의를 보여주면서 한국 역시 이집트에게 큰 선물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집트 항구건설 및 각종 건설 사업에 한국이 잇따라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이집트 한국 관계가 공고한 상황.